예, 안녕하세요. 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는 연속적인 게임 관련된 토픽들 4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DR, 그러니까 디자스터 리커버리라고 하는 부분을 저 AWS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DR은 그럼 어떻게 구축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AWS 멀티 리전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DR을 구축하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R은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특정 IDC가 센터 단위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은 항공사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전원이 나간다든지, 전원이 나가면 항공기 운항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또는 데이터 센터 운영 인력의 실수로 센터가 며칠 동안 응답 불능 상태에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AWS도 워낙 큰 디플로이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중화 방식, 아니면 인터커넥트의 복수와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저희의 리전, 그 다음에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하죠. 가용 영역을 통해서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납득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솔루션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 한정하면은 2003년에 미국 북동부 쪽에 도미노 방식으로 전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5대호 연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부 뉴욕에 이르는 북동부 쪽에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전원이 나갔죠. 백업 발전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 전원이 나간 게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이 다 나갔던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허리케인 샌디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북동부 쪽에 이제 큰 문제를 야기를 시켰고요. 또 2011년에는 또 9.13 정전 사태 또는 사건이라고 부르죠. 서울 경기 지역 쪽이 위시로 해가지고 전원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R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요구 또는 어떤 해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DR이라고 그러면은 옛날부터는 RTO나 RPO라는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관점일 수도 있고요. D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당히 지금도 많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업무에서는 이런 접근이 유효하고 이미 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잘못됐다 또는 이걸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카운트나 트랜잭션 쪽을 보면은 그런 관점들이 아직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있을 거고요. 근데 모든 게임에 대한 DR을 그런 전통적인 관점에 국한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까?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 그리고 우리가 AWS 상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한 5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DR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데이터 센터라든지 소위 온프렘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죠.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경우에 DR을 구축하면은 메인 데이터 센터랑 세컨드 데이터 센터를 해가지고 DR을 구성하겠죠. 예를 들면 해화동에 메인이 있으면은 저기 서초동에 하나 더 해가지고 2개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클라우드에다가 세컨더리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A 사업자와 B 사업자 사이에 DR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아니면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의 한국 리전과 일본 리전을 통해서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리전의 그 가용 영역,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용 영역 A랑 C를 통해 가지고 이제 DR을 구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위에가 제일 비싸고 밑에 게 제일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가격과 가용성 또는 성능 또는 여러분의 그 ROI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비싼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에서 우리가 DR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형태에 대해서 필수 선택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DR 솔루션, 굳이 DR이라고 꼭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2중화, 3중화 구조를 가지게 될 경우에 그거를 100% 또는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가용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형태로 게임을 디자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디자스터 리커버리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DR 해야 되겠죠. 근데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과연 옛날처럼 똑같은 구성을 만들어서 사이트 A, 사이트 B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오히려 운영이 어려운 형태를 우리가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형태라면은 A 쪽에 들어간 데이터 B 쪽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랑 B 사이에 지속적인 데이터 싱크는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별도의 투자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또는 기타 리소스에 대한 부분은 B 쪽에서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낭비적인 요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거는 예전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갖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미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스탠바이 쪽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빨아온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DR이라는 사이트의 의도를 생각할 경우에 A가 날아갔는데 그 날아간 동안 정기적으로 가면은 그 사이의 델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실시간으로 가져와야 되고, 실시간으로 가져온다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리소스 또는 비용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비용이랑 노력은 아마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들어갈 거고, 전체적인 효율은 1 곱하기 2가 1.5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예로 들어서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만 하더라도 A 사이트에다 우리가 MySQL 올렸습니다. 그럼 B 사이트에 어떤 식으로 레플리케이션 할까요? MySQL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마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레이턴시는 레이턴시지만은 B 쪽에서 받는 데이터가 정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루틴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큰 비용 부담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MS SQL 기반으로 했으면은 뭐 미러링을 하든지 아니면 always on 같은 거를 해가지고 리모트 사이트로 레플리케이션을 돌리셔야 되는데 그게 뭐 예. 문서상으로는 상당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면은 always on 어싱크로너스로 넘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레이턴시 먹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죽었을 경우 A 사이트가 죽었을 때 B 사이트가 100% 올라온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비용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AWS를 통해서 이런 DR 사이트 또는 DR 디자인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고 썼는데요. 사용자 여러분들 게임 사용자의 경험도 개선되겠습니다만 개발자 또는 옵스 팀 또는 CS 쪽에서의 경험, 사용자 경험도 개선될 수가 있겠죠. 훨씬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간단해지고 복잡한 레이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CS 부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WS 구조 자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활용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업링크 커넥션 장애에 대한 대응도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그 데이터 센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몇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사의 데이터 센터 들어갔다가 A사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다운이 됐다.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특정 그 ISP 사업자의 망 장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즉 운영에 있어서 불안 요소를 없앨 수가 있고 사용자 지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러시아에서 한 IP 어드레스 한 200만 개를 갑자기 막아버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은 IP 주소가 대부분 이제 동유럽 쪽에 있는 자유진영이라고 하면은 참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그 동유럽 쪽에 있는 많은 구글 또는 AWS 또는 기타 티어 1, 티어 2 ISP들의 IP 어드레스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러시아 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던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DR 전략을 잘 가지고 가셨던 분들, 이를테면은 LOL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장애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데디케이 서버들이 이제 돌아가던 사이트들이 갑자기 접속이 안 됐으니까. 근데 하지만 다른 유럽에 있는 리전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그 ISP의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형태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되지 못했던 많은 사업자들은 또 여기에 이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DR 디자인을 잘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용자의 서비스의 질도 많이 개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R 어쨌든 구축하는 것까지는 좋고 DR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고민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DR 구축할 때 또는 DR 디자인할 때 우리가 복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대 복구 소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또 우리가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또는 이 DR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페일백을 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직접 우리가 DR을 구축하게 될 경우에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요소들별로 복구에 기대되는 이제 시간들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거고, 어플리케이션은 뭐 그 중간 정도가 될 거고, 단순히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버만 있으면 돌아가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의 복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AWS 상에서 이제 저희가 DR 또는 DR 서비스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DR 구축을 할 때 100% 페일 오버 할 수 있는 식으로 구축을 한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복잡도를 가지고 갈 겁니다. 또 데이터만 우리가 해놓고 나머지는 실제로 페일 오버를 할 때 연속적인 거를 포기하고 그 장애가 났을 때 새로 구축한다라는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뭐 여전히 일정 정도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비용은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시간은 또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예전과 같은 방법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단순히 금전적인 관점에서밖에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사이트 또는 인스턴스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사람 맨아워 또는 시간 로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 같은 어떤 DR 복구 또는 DR 전략이 보다는 이제 AWS 같은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한 복구 전략 또는 DR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리커버리 타임이 어떻게 되고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 데이터 로스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AWS에 있는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한 형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 쪽에서 DR을 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리커버리뿐만 아니라 그 AWS의 아키텍처를 활용한 게임 디자인 또는 그런 게임 디자인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AWS 특성을 활용한 DR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비용 효율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뭐 금융이라든지 기타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달리 게임 쪽에서는 아직 어떤 정형화된 사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AWS가 기본적으로 온디맨드 인프라라는 거, 그 다음에 각 리전과 리전 사이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모두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일한 리전 안에 있는 여러 가용 영역은 모두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리전에는 15개 서비스가 있으면은 A 리전에 있는 각 가용 영역에서 15개의 서비스를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전과 리전 사이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전용망을 사용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AG 사이에는 그런 리전과 리전 사이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속도의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고, 또 데이터 활용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저희의 멀티 AZ를 이용한 이제 DR 구성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뭐 멀티 AZ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장애에 대한 서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격리가 충분히 되어 있고요. 또한 두 개가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콘솔에서 보시는 그 서울 리전에 뭐 A 존이 나간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있어서 이제 A 존이 없어진다 치더라도 C 존은 여전히 우경이 독립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유지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두 지점 사이의 네트워크적인 거리는 또 대단히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마치 우리가 콜로케이션을 쓸 경우에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서로 그냥 다른 층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콜로케이션에서 우리가 뭐 DR을 구축한다 할 경우에 또는 DR에 상응하는 어떤 구성을 한다고 할 때 보통은 뭐 동일 케이지가 아니라 그냥 서로 옆 케이지 또는 다른 층으로 이제 분산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뭐 의미로 따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레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어떤 그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AWS 같은 경우에는 그 AZ와 AZ, 그러니까 가용 영역과 가용 영역 사이의 거리가 그런 데이터베이스 싱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DR적인 구성을 하면서 마치 하나의 사이트를 운영하듯이 이제 DR 사이트 또는 여러 서비스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AWS 상에서 여러 가지 그 DR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WS 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어떤 DR 구조는 그러니까 복수의 AZ, 복수의 가용 영역 사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리전 단위로 하게 되면 이제 국가와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그 훨씬 더 높은 레이턴시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도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 가용 영역과 가용 영역을 활용한 어떤 형태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AZ 단위의 이제 DR을 구성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 내구성이 강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게임 디플로이먼트를 생각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사용자가 있고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가용성을 위해서 마스터랑 세컨더리를 이제 보통 구축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많이 그렸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DR 사이트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사이트를 분리를 해놓고 한쪽에 마스터, 한쪽에 레플리카를 집어넣고 자 이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저희 그러니까 AWS 상에서 구축을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가용 영역, 밑에 있는 가용 영역에 동일한 서버들을 디플로이를 해놓고 한쪽에서 마스터 오로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이제 오로라 이제 레플리카를 집어넣고 하면은 공유 볼륨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DR 사이트를 이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케이션도 오로라 단에서 다 처리가 되어 있고 만약 A 사이트가 죽었을 때 B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한 가지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서버들은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거고 대기만 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식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들은 양쪽으로 다 가고 각 AZ, 각 가용 영역에는 아까와 대비해서 절반의 인스턴스들만 분배를 해놓고 각 인스턴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은 마스터 또는 레플리카에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가지고 읽기 또는 쓰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쓰기는 양쪽에서 다 할 수 있고
읽기는 양쪽에서 다 하고 쓰기는 한쪽으로만 몰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효용성을 이제 올린 형태의 구성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위에 또는 밑에 사이트가 죽었을 경우에 AWS의 특성상 그 여분의 리소스를 언제든지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아까 거랑 이제 뭐가 틀리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활용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를테면은 여기에서는 모든 오퍼레이션 위에 있는 M에 전부 다 집중이 됐을 거예요. 사용자한테서 시작되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위에 있는 M이라고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다 집중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M과 R 양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거리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분산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Z 단위, 그러니까 가용 영역 단위의 아우티지,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사용자 특정 지역 단위의 장애 또는 특정 ISP 단위의 장애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 자체의 장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운이 됐을 경우에 한쪽 AZ에 그것을 만약 한쪽 AZ에 있는 서버들에 국한이 된다면은 우리가 장애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효율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트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공지 같은 거를 올릴 어떤 능력이라든지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멀티 AZ를 활용할 경우에 인입구가 2개가 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이런 게임 서비스에서 어쨌든 간에 멀티 AZ, 그러니까 다중 가용 영역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의 게임 데이터베이스 오로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로라 자체가 이미 멀티 AZ 대응으로 되어 있고 AZ가 하나가 죽더라도 나머지 2개 AZ가 살아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실 없이 계속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ySQL과 100% 호환되는 부분. 그다음에 매니지드 서비스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타입도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쓰기랑 읽기가 가능한 엔드포인트 또는 읽기만 가능한 엔드포인트 등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특징으로 하면 아마 MySQL과 그러면 MySQL 자체도 뭐 레플리케이션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MySQL 같은 게 레플리케이션 하면은 마스터랑 세컨더리가 이제 동일한 CPU 부하를 언제나 가져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마스터에서 인서트 있으면은 세컨더리에도 그 인서트 스테이트먼트가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드 레플리카 해봤자 별로 그 성능 개선 부분이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오로라 같은 경우 리드 레플리카는 순수하게 100% 리드만 이제 전담하고 라이트는 밑에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오로라 같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지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 AZ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급 여러분들께서 AWS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그 DR 구조에 가까운 형태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S3에다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키네시스 또는 SQS를 통해 가지고 로그 또는 데이터 스트림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큐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어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람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DDB를 오로라 말고 이제 DDB를 통해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또는 여러 가지 비정형화된 어떤 데이터 스토어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여러분들의 사이트는 특정 뭐 DR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죠. 한쪽이 나갔을 때 다른 쪽으로 계속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뭐 그럼 어떤 게 이 멀티 에이전트 대응하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가 뭐 URI가 저희 리전까지만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전부 다 멀티 에이전트 대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AWS DR 타겟을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중간 정도에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은 DMS를 통해서 첫 번째 초기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계속 디프 데이터가 계속 한쪽으로 계속 shipping해 나가는 형태로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S3를 통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백업 뭐 기존에 이미 있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SQL 같은 경우에는 풀 백업이랑 뭐 트랜잭션 뭐 디프 백업 같은 경우 S3로 계속해서 올려서 싱크를 해주시고 또는 VM 임포트 엑스포트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유지를 하고 하는 식으로 그 AWS 서비스를 이제 DR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AWS DR 타겟으로 활용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우트 53을 이제 활용하고 그 IP 디펜던시를 이제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도 이제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하드 코딩 되어 있는 리소스가 있으면은 뭐 DR 사이트 만들기 자체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WS에서 DR을 하려면은 AWS 특성 최대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리전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DR을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에이전트 가용 영역 사이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낮은 밀리세컨드, 1밀리세컨드 전후로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낮은 레이턴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어떤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에이전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게임 구조상. 그럴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3나 오로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DR 또는 DR에 준하는 어떤 그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이나모DB의 글로벌 테이블을 통해서 리전과 리전 사이를 이제 싱크하는 걸 보셨을 건데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멀티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또는 하이 리질리언스를 충분히 이제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단순히 데이터 보존뿐만 아니라 이제 양쪽에 분산되어 있는 걸 서로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게임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뭐 글로벌 원빌드 같은 게임 운영 같은 부분도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 이제 지역적 취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글로벌 원빌드가 뭐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게임이 이제 글로벌 원빌드 운영을 많이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그 앱스토어 같은 곳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필수 바이너리 실행 파일만 올려놓고 리소스라든지 스크립트라든지 시나리오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CDN 통해서 땡겨서 이제 글로벌 원빌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리전에는 어떤 룰셋만 가고 또 다른 리전에는 다른 룰셋이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프론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람다를 통해 가지고 여러 룰셋을 지정하고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많은 각 게임마다 서로 다른 방법들로 이제 운영을 할 텐데요. 뭐 여기서는 한번 뭐 워낙 방법이 많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없는 관계로 뭐 저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이용 서비스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면은 뭐 다이나모DB 아까 보셨던 글로벌 테이블 이제 멀티마스터 복제 방식이고 그 리전과 리전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데이터 스트리밍 통해 가지고 서로 동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특징을 활용해 가지고
그 전 세계의 동일한 서버 또는 유사한 서버 군들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 되겠죠. 뭐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이런 글로벌 테이블을 활용한 방법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이제 그 신뢰할 데이터 소스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왜 쓰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장래적으로 원월드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DDB의 이런 특성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여러 지역 또는 사업자별로 이제 게임을 분할했다가 다시 합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적인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글로벌 테이블을 활용하는 형태를 이제 많이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마 이게 곧 뭐 지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그 오로라 멀티 리전 이건 뭐 어렵겠군요. 근데 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처럼 이제 멀티 마스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오로라를 이제 지원하게 되고 이거 활용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굳이 그쪽으로 원격 커넥트 하지 않고서 현재 갖고 있는 게임 서버 코드만으로도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서버랑 미국 서버가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이런 그 멀티 리전 멀티 마스터를 활용할 경우에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에 있는 사용자한테 아이템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용자의 스탯을 읽어본다든지 하는 것을 별도의 API를 만들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쿼리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가 되는 거죠. 만들기가 아주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라이트 카파시티를 확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개발팀 쪽에서 이제 데모로 이제 만들어 줬는데요. 잘못 눌렀네요. 넥스트 페이지가 똑같이 생겨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이제 몇 TPS가 나오는지 계속 나옵니다. 보면은 멀티마스터 헤드 1, 그다음 멀티마스터 헤드 2고요. 1을 지금 죽였더니 그 TPS가 750 TPS 정도 되다가 380 TPS 이렇게 떨어졌어요. 머리가 두 개에다가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자, 이 동안은 이제 크래시가 됐으니까 이제 언젠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700으로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데모를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이제 다시 헤드 2도 지금 방금 크래시를 일부러 시켰습니다. 크래시를 시켰더니 700 TPS 가던 게 다시 350 TPS 정도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원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창문에서는 배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로드 제너레이트를 각 헤드로 이제 가는 어플리케이션 계속 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대충 만든 소위 말하는 발로 짠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계속해서 커넥션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죽었으면은 웨이팅 하다가 커넥션 올라오면은 다시 이제 쿼리를 날리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복잡한 멀티 헤드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멀티마스터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데모로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원빌드 디플로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동시 디플로이 하는 방법. 그래서 리전 하나에 그 S3에 소스 올리면은 소스가 디플로이가 되고, 디플로이가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 람다를 호출하고, 람다가 그 호출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리전으로 넘기고, 그 다음 리전에서는 다시 디플로이를 하고, 그 다음
디플로이가 성공적이면 다시 이 마지막 단계를 또 반복하는 형태로 수십 개의 리전에 계속해서 이제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DR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큰 블랙 포인트들만 모았더니 조금 네,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나오는 AWS 게이밍 코리아 amazon.com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바로 앞에 보면은 저희 그 스피커와의 뭐 시간 해서 앞쪽에 그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직접 여러 질문에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